안녕하세요. 주식 1분 미만입니다. 오늘은 전자담배 릴 아시죠? 흡연자분들한테는 익숙하실 텐데 그거 디바이스 제조하는 회사 EM텍 가져왔습니다. 타이틀은 2분기가 어닝 쇼크가 났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두 가지. 성장성 입증에 따른 퍼 밸류에이션 상승, 그리고 두 번째로 해외 수출 본격화에 따른 매출 급증,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로는 코로나로 인한 베트남 공장 가동률 하락, 이거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주 현황을 보시면은 70% 정도가 유통 물량인데 좀 많죠. 이 부분이 조금 아쉽고, 매출 구성은 반반 가르기입니다. 제품이랑 부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파란색 부분, 요 파란색 부분이 있죠. 요 파란색 부분이 이제 전자담배 릴 디바이스 매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투자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자, 먼저 산업 분석입니다. 제가 여기 타이틀에 담배 회사의 유일한 탈출구가 이제 전자담배다 라고 해놨는데, 이유가 다 있어요. 상식적으로 담배는 몸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자주 시민단체, 정부한테 고소를 당합니다. 자주 싸워요. 국민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요. 그런데 전자담배는 연초보다는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사람들도 건강에 더 좋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분. 2018년도 11월에 실시된 살라살라에서 조사에 따르면은 관련형 전자담배, 그러니까 전자담배죠. 기존의 연초에서 전자담배로 바꾼 이후에 30%가 건강에 해가 덜할 것 같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연초 담배 시장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요. 전자담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KT&G의 주력 제품인 릴이 더 늦게 출시를 했어요. 아이코스가 먼저 나왔습니다. 아마 흡연자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점유율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 2번에서 2017년도 2분기에 0으로 잡히죠. 3분기까지 0인데 2019년도 1분기 33%까지 성장을 했어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 거죠. 이 그래프가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은 필립 모리스사의 아이코스랑 싸워서 붙어 볼 만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미지에는 2019년도 1분기까지 데이터가 있는데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35.1%까지 상승한 상태입니다. 기업 개요입니다. 기업 개요는 굉장히 심플해요. EM텍은 2016년까지 스피커랑 이어폰 부품 같은 거를 이제 생산하는 회사였어요. 좀 다양하게 생산을 하죠. 그런데 2018년도에 KT&G의 전자담배 릴 디바이스를 ODM 방식으로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매출이랑 영업이익의 절반 정도가 전자담배 디바이스에서 나와요. 그리고 전자담배 부분이 앞으로 성장할 겁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투자 포인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그림 3번이랑 4번에 부품이랑 제품 사업부 매출액 추이인데 보시면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죠. 근데 앞으로는 제품 사업부, 즉 전자담배가 속해 있는 사업부가 급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번 기업 분석입니다. KT&G가 세계 1위의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와 릴 판매 관련 협약을 맺었습니다. 같은 담배 만드는 회사끼리 왜 협약을 맺었나 싶으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여기 빨간 펜에 쳐놨어요. 여기 이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이에요. 필립 모리스의 아이코스 사용자와 KT&G의 릴 사용자가 분명히 나눠져요. 연초 대비 서로 경쟁 관계가 성립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는 일반 연초랑 달라가지고요. 기본적으로 기기값이 10만원 정도고 한 번 사면은 잘 안 바꿔요. 그리고 디자인도 전부 다르고 배터리 용량, 줄담배 가능 여부 등등 완전히 흡연자 취향에 따라서 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 부분에서는 서로 경쟁 관계일지라도 전자담배 부분에서는 협력 관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사용자가 갈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협력 관계를 2023년까지라고 일단 설정을 해놨거든요. 서로 각 회사가 그렇게 잡아놨는데 인터넷에 글들을 보니까 이거를 리스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는 2023년 이후에도 협력 관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미 사용자가 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전자담배의 브랜드별 주요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린 거고요.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인데 크게 두 가지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회사가 전자담배 출시 이후에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어서 온전히 퍼밸류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반영하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본격적으로 릴 디바이스 매출이 찍힌 2019년도, 2020년에 릴 디바이스 품질 문제로 환불 비용이 나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손익계산서가 엉망이었습니다. 적자도 한번 나고요. 하지만 2020년 3분기부터 실적이 찍혀요. 그러면서 주가도 쭉 상승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3분기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꿈틀꿈틀 거리더니만 4분기 사업보고서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꾸준히 상승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EM텍 계속 꾸준히 눈여겨보던 투자자들이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아, 이제 제대로 실적 찍히는구나. 이거 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요 부분이고, 두 번째로 해외 수출 본격화입니다. 2020년 8월부터 러시아에 리 디바이스가 수출되면서 현재 일본이랑 우크라이나까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럽에도 수출을 시작해요. 제가 아까 필립 모리스랑 협약을 해서 해외 수출을 한다고 했잖아요. 필립 모리스가 세계 1위의 담배 회사입니다. 영업망이 좋다는 거예요. 세계 각 국가에 심어놓은 필립 모리스 영업망을 기반으로 해서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각 국가에 퍼지는 거는 금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EM텍 투자자분들이 아마 이걸 중점적으로 보고 계실 거예요. 생산 능력도 충분합니다. 여기 요 부분이 이제 제가 사업 보고서를 보고서 작성을 한 건데, 최근에 증설도 많이 해가지고 당장 수출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추가적인 증설도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으로는 리스크 부분입니다. EM텍이 베트남에 공장을 많이 지었거든요. 그런데 베트남이 최근에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고 있어요. 7월 들어서 미친 듯이 상승해서 이제 확진자가 1만 명이 넘습니다. 이게 베트남 1일 확진자 수인데 이제 10,000명이 넘어요. 1일 확진자가. 그나마 처음에는 베트남 남부 위주로, 자, 여기 지도가 있는데 베트남 남부 위주로 시작을 해가지고 괜찮았는데, 최근에는 EM텍 공장이 있는 여기 북부 지역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이제 통제 불가능한 수준까지 되어서 정말 만약에 베트남 정부에서 공장 통제를 들어간다면, 그러면은 이제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근데 가능성을 적게 보고 있는 게, 베트남이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세계적인 기업들의 ODM 공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이키를 중심으로 해서 의류업체들, 그리고 삼성도 여기에 공장이 있고요. 이거 다 먹으면은 세계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세계가 올스톱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정부도 함부로 통제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입니다. 밸류에이션이랑 월봉 차트 부분인데,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심플하게 했어요. 2021년 1분기, 2분기 순이익 합치면은 141억 원인데 2분기가 반도체 대란이 있었죠. EM텍 전자담배에도 그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베트남 공장 가동률이 낮았어요. 그래서 2분기가 어닝 쇼크가 났고, 보수적으로 잡아서 2021년 순이익을 25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 포인트에서 퍼밸류는 이제 바뀌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EM텍이 전자담배 ODM 사업을 안 하던 2016년까지 퍼밸류를 한 10배 정도 받았습니다. 10배 받았는데 이제는 퍼 20은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격적으로 전자담배 사업부 매출이 찍히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반영한다면은 적정 주가가 31,460원 정도가 나옵니다. 저는 이것도 보수적으로 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베트남 공장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을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월봉 차트 부분인데, 2분기 어닝 쇼크를 내고서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유통 물량도 많은데 이거는 이제 투자자들이 방석을 깔고 앉아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차트 부분에 네, 요 빨간색 선이 이제 과거 신고가 부분인데 요거를 지금 깼어요. 제가 보기에 투자자들, 지금 이엔텍 투자자분들의 마인드는 아니, 어차피 성장할 회사인데 뭐 필립 모리스랑 손잡고 해외 수출하면은 주가 몇 배 뛰는 거는 당연한 건데 내가 왜 팔아?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맞는 말이고요. 베트남 리스크만 안 터져준다면은 제가 아까 하반기에 유럽 쪽으로도 수출 진행한다고 했었죠. 그거 숫자 찍힐 때쯤이면은 주가는 이미 함부로 살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2분기 어니 쇼크도 됐는데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할 정도면 말 다 했죠 뭐. 네, 지금까지 이엔텍 분석이었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기업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